자, 그럼 오후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세상을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 토크 콘서트, 이름하여 세바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대, 30대 그리고 40대를 대표하는 우리 여성 엔지니어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직접 현장에서 느끼고 계신 이 진솔한 이야기들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는 LG전자 UX연구소 전현주 선임연구원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나의 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현주입니다. 저는 LG전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스마트폰 UX 디자인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고, 현재는 생활가전 그리고 미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한 15년 동안 일을 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저도 또한 성장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더 찾아가는 과정을 많이 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뤄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꿈을 향해 달려갔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확진 환자는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시행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기업에서는 해외 출장이라던가 사업장 이동 회의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업무가 재택근무로 전환이 되고 있고 온라인으로 상위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의 인력 채용은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6년도에 제가 LG에 입사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독일 월드컵이 열리고 있었고 많은 친구들과 같이 응원을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MC연구소에 있었던 연구원 인력만 하더라도 6천여 명이 달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2021년도를 보면 그때와 다르게 사업 구조가 많이 개편이 되고 있고 코로나 시대에 적응해서 많은 사업을 다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없이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형태도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정규 채용 대신 수시 채용으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많이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감소하고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를 다시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도 이렇게 사업 구조가 개편이 되고 신규 인력을 많이 채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자신의 일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일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SA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SA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SA, Self Analysis, Self Ask, SA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Self Analysis는 자신에 대한 분석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Self Ask는 내가 관심 있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에세이는 수필과 같은 형태로 나의 이야기를 서술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에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가장 좋을 것인지 찾아가는 과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했었고 정보과학을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LG전자의 MC연구소로 입사를 했었고요. 저희 과정은 인문학을 전공을 하고 이학으로 변경한 다음에 LG전자와 같은 공학 계열에서 근무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MC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스마트폰 UX 디자인을 했었고 2014년도에는 G3 스마트폰 키보드로 레드닷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 대한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제품 디자인 기술사를 취득을 했었고요. 현재는 미래 라이프 스타일, 가전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예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아트 갤러리 운영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온 길에서는 에세이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나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에세이를 어떻게 실현했었냐면 저는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 그러니까 학예, 동계 에세이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성찰과 찾아가는 모색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2014년도에 스마트 키보드 레드 닷도 수상을 하게 됐었고 2017년도에는 기술사 공부를 했었지만 짧은 6개월 만의 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블록체인 우수 논문상이 있었고 19년도에는 국제 디지털 디자인 우수 작품상이 수상하게 됐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 적이 없었고 어렸을 때 학원조차 다니지 않았었는데 당시 이 경우에서는 교수님들도 같이 수상을 하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제가 같이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예가 주어졌었고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는 기술사가 된 지 2년 만에 다시 한국기술사에서 열리는 한일교류회라는 행사에서 제가 발표를 하는 경험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또 수여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수상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었는데 그것은 제가 돌이켜보면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일구어진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저의 발자취가 단순하게 우연이라기보다는 내가 삶을 성찰하고 나의 일자리를 찾아가고 나에게 가장 맞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세이 방법론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생소한 것일 텐데요. 저는 이러한 방법을 썼습니다. 타임시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가 나에 대해서 되묻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라는 것을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 내가 나의 그런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투여한 시간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미션, 일에 대해서 투자한 그런 자금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내가 활동했던 주요 내용들을 리스트로 만들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나 자신도 내가 한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에서 웨이팅을 줬었고 저 자신만 평가한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한테도 물어서 친구들도 내가 활동한 활동에 대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니 내가 직접 나를 본 것과 주변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은 차이가 있었었고 또 내가 생각했던 길 말고 주변 사람의 어떤 조언에 의해서 나의 길이 좀 더 확장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에세이 같은 형태로 내가 여행을 갔던 곳, 내가 영화를 봤던 것, 그리고 책을 읽었던 것 이런 것도 길게 글로 작성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서 하나하나의 활동을 좀 더 깊이 있게 사고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연말에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근접한 미션은 무엇인지 그것을 설정을 하고 나의 미션은 무엇이다라고 선언하는 이런 작업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저 혼자만 진행한 것은 아니고 저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친구들과 같이 그룹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나의 미션을 찾아가는 활동을 같이 해보자라는 활동을 하면서 같이 타임시트도 작성을 하고 자금 기록서도 쓰고 그다음에 보고서도 서로 공유를 했었고 그 활동이 끝나면 이렇게 함께 수료식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고 저가 살아가는 그런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봤던 거는 나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삶에서 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건데 나라는 사람이 미션에 좀 더 가까운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발견을 하고 이것을 삶에서 정말 적용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수식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이 또 연구 논문으로 또 발표를 했었었고 저 수식을 이용을 해서 기업가 정신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기업의 미션에 근접하는 활동을 할수록 기업의 생산성이라던가 삶에 대한 사회에 대한 기여는 점차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도 나 개인에 대한 미션을 찾아가고 이것에 대한 중점적인 활동을 할수록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무대가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일을 찾기라는 것은 에세이를 통해서 자신의 미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 찾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취업이라던가 창업 자체보다는 좀 더 우리가 상위 개념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나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내용까지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내용을 주변에 공유를 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과 연관이 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해서 나에게 좀 더 맞는 일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하게 취업이라던가 창업을 하기보다는 나의 미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을 사람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이제 어필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취업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라는 일 전체에서 더 성장을 하고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경제적인 토대도 점차 갖춰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 찾기는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테마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실행을 하고 자문을 하고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자신의 일을 찾지 못했거나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같은 방법론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좀 더 나아가고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나의 삶을 좀 더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